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남자와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결혼했다가 그것이 제 인생 말아먹는 길이란 걸 깨닫고 도망친 돌싱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10년이 뭐라고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론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가까이 만난 장수 커플이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만난 저희는 오래 만나와서인지 양쪽 집에도 서로 왕래하며 서로의 부모님은 물론 형제 자매까지도 가까이하며 잘 지내곤 했죠. 저희는 각자 취업하고 30대가 되던 해에 결혼하게 되었고 양갓집에서도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시댁은 친정에 비해 부유한 편은 아니었는데 시부가 퇴직하며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집도 팔고 전세살이하고 있었고 그나마 노후 자금으로 조금 빼놓은 것이 시댁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런 시댁과는 달리 친정엔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아빠가 미리 투자 목적으로 사둔 건물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공실도 없이 세도 꽤 받던 터라 생활 걱정은커녕 일을 하지 않아도 따로 모이는 돈도 있으니 이 정도면 꽤 사는 정도였죠. 이러한 집안 차이에도 부모님은 괜찮다며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며 저희의 결혼을 지지해 주셨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도 너무 되지 않은 남편의 형편에 실망스러운 내색도 하시긴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언젠데 모은 돈이 그렇게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동훈이 집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면서 힘들어졌다고 쳐도 동훈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모아뒀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니? 이래서 살림살이도 못 사겠네. 엄마, 내가 돈 많고 능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면 동훈이랑 결혼한다고 했겠어? 엄마도 늘 그랬잖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간 월급 받아 집안 돕는다고 따로 모으진 못했다고 좋게 생각해줘. 아휴, 누가 그걸 몰라서 이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고생은 너만 할 것 같아서 그래. 이렇듯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며 남편이 수중에 가진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남편과 시댁에선 형편상 집을 사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기도 했었고 제 생각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듯이 남편의 능력이나 시댁의 부를 보고 남편과 결혼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집안 차이 정도야 대수롭지 않았고 집을 마련할 때도 굳이 어려운 남편이 아닌 상황이 되는 제가 마련하기로 했죠. 그렇게 마련한 집은 아빠의 권유로 제가 20대 중반에 사두었던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 덕분에 아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가 아파트에서 살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아유, 우리 예쁜 아가.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또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겠구나. 나는 너희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저 바란다면 너희가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란단다. 이렇게 저를 지나치게 치켜 세워주며 딱 하나 바라는 것은 저희가 잘 사는 것뿐이라던 시모는 신혼집으로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도 더불어 하곤 했어요. 역시 볼 때마다 좋구나. 집도 넓고 전망도 좋고 교통편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교통편은 좋긴 해요. 덕분에 그이나 저나 출퇴근할 때 편해요. 그렇지? 집값도 많이 오르지 않았니? 네가 처음 이 집 살 때에 비하면 한 2배, 3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니? 네? 그게 계산해보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내가 계산해보니 2배는 훌쩍 넘은 것 같더라. 어쩌면 그 나이에 이런 집을 마련할 생각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도 넌 복덩이야.
저조차도 알아보지도 계산해보지도 않은 집값을 시모는 시시때때로 계산하고 있는 듯 했고, 그런 시모의 모습이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음식이라든지 장봐둔 재료들이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자잘하게는 친정에서 받아온 밑반찬부터 시작해 과일, 고기, 얼려둔 생선까지 감쪽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먹었다기엔 늘 집을 함께 나서고 저녁을 함께 먹기에 그럴 시간이 없었고,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기엔 음식 위주로 사라지니 참 이상했죠. 그렇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 생각하기엔 바로 전날 사다 놓은 소고기부터 돼지고기까지 싹 없어지니 누군가 확실히 훔쳐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 후 엘리베이터 CCTV를 돌려보게 되었고,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간 집안의 냉장고를 털어간 범인은 다름 아닌 시모였더라고요. 시모는 우리가 출근한 사이 아무도 없는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가 음식들을 퍼나르고 있더군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알려준 적 없는 비밀번호를 당당하게 누르고 들어간 것을 보니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온전히 남편에게 있었죠. 저는 지체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저번에 엄마가 반찬 가져다 준다고 좀 알려달라고 하길래 알려줬는데? 왜? 반찬을 가져다 주기는 개뿔. 되려 집안 살림을 거덜내는 것을 전혀 모르는 남편은 영문을 모른다는 듯 이유를 묻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최대한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니, 얼마 전부터 밑반찬하고 고기, 생선, 과일까지 사다 놓기만 하면 없어지길래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CCTV 봤거든. 그런데 글쎄, 어머님이 우리 없을 때 오셔서 다 가지고 가셨더라고. 그래? 뭐 그러실 수도 있지. 그래서 아까워? 아까운 것보다 조금 황당해서 그렇지.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묻지도 않고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니지.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해줘. 다음부터 필요하신 거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오는 것도 좀 그렇다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도 그래. 집 비밀번호를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알려드리면 어떻게 해? 당신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나도 함께 사는 집이잖아. 나한테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저는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아닌 건 아니라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제 말에 득달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딴 말을 전하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아무도 없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 지금 당신이 마련한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무슨 사람을 거지로 하나? 우리 엄마가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갔다 이거야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그렇게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잘 전해달라는 말이잖아. 음식도 어머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도 다 필요해서 사다 놓은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가지고 가면 내 입장에선 곤란하다고 말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집 이야기로 받아들여? 당신 지금 너무 베베 꼬인 거 알지? 됐고. 당신 말대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끊어. 나 일해야 해. 지금 화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데 누가 화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화가 머리끝까지 날 일인데, 자신의 엄마가 집 냉장고를 털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저에게 저리도 당당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도 했고요. 남편의 적반하장인 태도에 저 역시 화가 더욱 끓어올랐고, 남편이 돌아오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통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아까는 내가 미안해.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괜한 자격지심에 말이 나쁘게 나가버렸어. 우리 엄마가 잘못한 일이 분명한데 내가 미안해. 그리고 비밀번호도 당신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려줘서 미안. 나는 그냥 엄마가 반찬 만들어서 냉장에 넣어두고 간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알려줬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니 잔뜩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무엇보다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여보, 당신 마음 잘 알겠어. 나도 당신 회사에 있는 시간에 집안일로 전화해서 미안해. 앞으론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신경 써줘. 나도 다른 건 몰라도 회사에 있을 땐 이런 일로 전화하진 않을 테니까. 알겠어. 엄마한테 앞으로 집에 마음대로 오는 건 자제해달라고 좋게 이야기할게. 당신 곤란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이 사건 이후 남편이 말을 잘하긴 했는지 시모가 아무도 없는 집에 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주말처럼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집으로 오는 날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음식을 대신해 아예 다른 걸 사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어느 날은 누가 봐도 티나게 억지 장기침을 하더니 공기청정기가 없어 그렇다며 하루 종일 기침을 해대는 바람에 공기청정기를 사드렸고 어느 날은 우리 집 TV가 크고 좋다고 하며 하루 종일 TV 타령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결국 TV를 바꿔준다고 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무슨 5살짜리 애도 아니고 갖고 싶다고 떼쓰는 모양새와 다름이 없었고 올 때마다 한두 푼짜리도 아닌 가전제품들을 뜯어내니 시모의 방문이 무서울 지경이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딱 잘라 안 된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어느 날은 또 집으로 놀러와 세탁실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만지며 참 좋다고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저희 부부가 무슨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때껏 마련해드린 것들도 할부가 갚아나가느라 힘든 지경인데 세탁기와 건조기가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요. 시모는 저의 예상대로 온종일 세탁기와 건조기 타령을 해댔고 남편은 당장이라도 사줄 요량으로 시모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막아야만 했고 결심이 선 저는 두 사람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있으면 좋지. 여보, 들어보니 어머님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장만해 드려. 정말? 정말 사드려도 돼? 어머 아가, 정말 나 사도 되겠니? 그럼요. 사는 김에 우리 친정 것도 같이 결제하고. 우리 엄마도 세탁기하고 건조기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왕 사는 거 양쪽 집 똑같이 사드려야 하지 않겠어? 사는 김에 TV랑 공기청정기도 같이 사드리자. 저번에 어머님 댁에 사드렸으니까 우리 집에서 다 사줘. 알겠지? 제 말에 화색이 돌던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서 친정에 보냈으면 하는 공기청정기와 TV,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바구니에 다 넣어뒀으니까 어머님이 사고 싶다는 거랑 같이 결제하면 돼. 할부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자 시모는 황급히 말을 바꾸며 생각해보니 쓰던 세탁기도 멀쩡하고 건조기보다는 자연 건조가 좋겠다며 꼭 사주지 않아도 된다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남편 역시 얼버무리며 시모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가자며 시모의 손을 잡고 황급히 나갔고요. 모든 게 저의 예상대로 되긴 했지만 막상 남편과 시모의 꽁무니 빼는 모습을 보니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후론 시모는 다신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주말마다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속이 시원하다거나 좋아야 할 텐데 저는 왜인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꼭 애들이 조용하면 사고치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 들며 좋은 게 아닌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명절이 다가왔고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댁에는 제가 보지 못한 소파, 식탁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아차 싶은 마음에 세탁실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갖고 싶어하던 건조기와 세탁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남편을 추궁해 볼 필요도 없이 남편이 저 몰래 시댁 살림을 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간 남편이 왜 입만 뗐다 하면 돈이 없다는 말을 해댔는지 알 것 같더군요. 마음 같아서야 그 자리에서 남편을 쥐잡듯 잡아버리고 싶었지만 친인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차마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꾸역꾸역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극한의 인내로 참아내는 그 순간에도 도저히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저희 친정은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저희 월급이라고 해봤자 뻔한데 본인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저희 두 사람이나 잘 살라고 하는 판국인데요. 아무리 시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매번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저렇게 비싼 가전가구를 양심도 없이 사달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사달라는 사람이나 그렇다고 사주는 사람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였어요. 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급격하게 굳어지는 표정은 숨길 수 없었죠. 남편 역시 이런 제 심정을 알아챘는지 눈알이 빠지게 제 눈치만을 살피고 있더군요. 그렇게 화를 참아내는 사이 친정으로 가는 날이 되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이번 달에 준 용돈 벌써 다 써버렸어. 명절도 있고 해서 돈 나갈 때가 많지 뭐야. 그래서 말인데 용돈 좀 더 붙여주면 안 될까?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용돈이라니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눈을 반짝이며 돈을 요구하는 시모의 모습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곤 하곤 황급히 저를 끌고 시댁을 벗어나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참았던 말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아까 어머님 말 무슨 말이야? 설마 나 몰래 용돈 보내고 있었어? 그게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길래 결혼하기 전까지 드리던 용돈이 있는데 갑자기 뚝 끊으니까 많이 힘드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조금 보태드리고 있었어. 당신이 화낼까봐 말 못했어. 미안해. 나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해. 아까 보니까 소파, 식탁도 새 것이고 세탁기, 건조기도 저번에 어머님이 갖고 싶어 하던 모델이던데 그것도 당신이 다 사준 거 아니야? 맞아.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모른 척하기도 그랬어.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린 돈 안 모아? 우리가 무슨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버는 족족 시댁에 다 갖다 바치면 우리는 언제 모아서 언제 애를 낳아?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 집 돕는 것까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가전, 가구 다 카드로 샀을 거고 그 할부 갚아나가면서 용돈까지 주면 당신 월급에서 남는 게 있긴 해? 이래서 돈 관리는 따로 하자고 그랬어? 저는 참았던 울분을 쏟아냈고 남편은 입 꼭 다물고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저에게 더욱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넌 우리 집이 불쌍하지도 않냐? 너네 집은 잘 살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가구에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도 않잖아. 그래서 그런 우리 부모님은 좋은 거 좀 쓰면서 편히 살라고 사줬어. 용돈도 그래. 내 동생이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그래도 능력이 되잖아. 능력되는 자식이 부모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나 잘못한 일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편이 무슨 능력이 되는 자식인가요? 집도 제 명의, 적금도 저 혼자 드는 적금만 있는데요. 남편의 꼬라지를 보아하니 아마 가전 가구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 틀림없었죠. 땡전 한 푼 없는 빚쟁이가 저리도 큰 소리를 치는 꼴을 보니 참 한심하기 그지없더군요. 지난 10년 세월 동안 왜 저딴 놈인지 몰랐는지 제가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참 친정으로 가는 내내 저흰 차 안에서 크게 싸웠고 친정 앞에 도착하자 남편은 저만 내려둔 채 혼자 차를 몰고 가버리더군요. 연애할 때부터 화가 나면 혼자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남편의 루틴이긴 했지만
명절에, 그것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에 저딴 식으로 행동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미 가버린 사람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친정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래도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저를 집 앞에 내려다주고 바로 회사로 왔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해놓긴 했더라고요. 그나마 친정 부모님껜 큰 걱정 끼치지 않고 명절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때쯤 되자 저의 마음은 이미 제 생각보다 많이 상해버린 후였고 매번 시댁 일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것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그 후 남편과 화해 비슷한 걸 시도하긴 했지만 명확히 해결된 것은 없었고 그저 표면적으로 화해를 했을 뿐 저희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이 상해가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오후 반차를 쓰고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2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현관에 남편 신발이 떡하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설마 했는데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죠. 분명 아침에 저와 함께 출근을 했던 남편인데 집에 있으니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처음엔 저처럼 몸이 좋지 않은가 싶기도 했지만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는 남편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끼고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당신 왜 집에 있어? 회사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게 말이지 여보. 말 흐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회사에 있을 시간에 왜 집에서 이러고 있냐고. 꼴을 보니 방금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똑바로 말 못해? 저의 추궁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은 회사 그만둔 지 며칠 됐어. 아니, 강 과장 그 자식이 하루가 멀다고 날 못 살게 굴잖아. 그래서 좀 들이박았더니 그 뒤로는 날 더 심하게 들들 볶아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둬 버렸어. 뭐? 고작 그런 일로 회사를 그만둬? 당신이 무슨 애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회사를 관두면 어떻게 해? 아니, 애초에 퇴사하기 전에 나하고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당신 나하고 결혼한 거 잊었어?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 거 잊었냐고. 나도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지.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좀 그랬잖아.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이것까지만 해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제 화를 폭발시키고야 마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왕 다 온 김에 당신이 우리 집에 용돈 좀 주면 안 될까? 당신도 다 알잖아. 내가 우리 집에 용돈 주고 있던 거. 아직 회사 그만둔 거 말 못해서 용돈은 줘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주라. 나 요즘 재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금방 취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길어도 2달 정도만 당신이 좀 부담해줘. 너 진짜 제정신이야? 용돈 같은 소리 안 해 진짜. 지금 우리 생활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당신은 이 와중에 당신 집 용돈 걱정이나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집에 당장 용돈 못 준다고 해. 회사도 그만뒀다고 이실직고 하고. 그래야 당신 집에서 당신한테 뭐 사달라는 말 따윈 안 할 거 아니야. 저는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고 남편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저를 처음 봤었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알겠어. 당신 뜻대로 할게. 그런데 우리 집에 말하는 건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 조만간 꼭 말할게. 꼭 말해. 알겠어? 그리고 퇴직금 받았지? 그거 다 내놔. 당신한테 뒀다간 그거마저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알겠어. 정말 이때쯤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이었지만 그간 함께한 세월이 뭔지. 남편이 힘든 시기에 이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때까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이런 힘든 시기도 다 지나겠지 하며
애써 이혼에 대한 마음을 억눌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은 퇴직금의 일부로 카드값을 다 갚은 뒤였고 남은 퇴직금으로 한동안은 생활이 가능했던 터라 남편이 자신이 뱉은 대로 빨리 취업만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남편도 많이 반성한 것 같고 앞으론 상황이 점점 나아질 거라 믿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예상은 심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용돈이 끊어지자 시모는 저에게 득달같이 연락을 하더군요. 아가, 혹시 바쁘니? 조금 바쁘긴 한데 잠시 통화할 시간은 돼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범이 주던 용돈이 끊겨서 말이다. 들어보니 네가 돈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우리한테 주던 용돈 좀 입금해다오. 어머님, 저희도 요즘 생활 힘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동안은 용돈 못 드려요. 뭐? 용돈을 못 줘? 너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까짓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못 준다고 쪼잔하게구니? 그러지 말고 좀 붙여주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그게 다 네 돈이니? 내 아들 돈이잖니? 시모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아직 시모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지 않은 듯 했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이 백수라는 걸 알려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남편의 부탁도 있고 해서 그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의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는 다시 저희 집을 들락날락하며 음식들을 다시 훔쳐가기 시작하더군요. 그까짓 고기, 과일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훔쳐가듯 가지고 가니 기분이 상하는 건 당연했어요. 거기에다 매번 일주일치 장을 봐서 넣어두는데 그것만 해도 10, 20만 원 훌쩍 넘기는 건 다반사거든요. 그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매번 털어가 버리니 장을 봐도 봐도 끝이 없었고 그 금액도 상식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더군요. 그쯤 되니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에게 다시 한 소리 하게 되었죠. 오늘 어머님 또 다녀가셨어? 어? 나도 몰라. 오늘 나 면접 다녀온다고 집에 없었거든. 왜? 또 뭐 없어졌어? 아, 진짜 어머님 왜 그래? 매번 이게 뭐야? 장 봐놓으면 싹 가져가시고 또 다시 장 보면 또 와서 가져가시고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매번 두 집 살림 살아야 하잖아. 당신이 해결 좀 해봐. 이번 달 식비만 해도 100만 원 넘긴 지 오래라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당신 입장이고 뭐고 회사 그만두고 백수 됐다고 다 말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당신 말 참 너무하게 한다. 이게 다 당신이 우리 집에 용돈 안 줘서 그런 거잖아. 진작에 용돈 줬어 봐라. 우리 엄마가 이런 짓을 했겠어? 어디서 내 탓으로 다 돌리고 있어? 잘 들어. 이건 다 나하고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당신하고 아들 집 냉장고를 마치 자기네 집 냉장고인 양 생각하는 어머님의 이상한 사고에서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가짠지도 않게 내 탓으로 돌릴 생각 말고 해결이나 잘해. 알겠어? 저는 단호하게 집어주었고 이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틀린 말이 하나 없다고 느꼈는지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입을 다문 것과는 별개로 남편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는지 알바라도 나가겠다며 쿠팡 일용직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그 후 현관 비밀번호는 바꿔버렸고 시모의 연락은 여전히 다 피해버림으로써 더는 저의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남편은 취업을 준비하며 여전히 알바를 다니고 있었고 여전히 저희 둘 사이는 좋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도 않았죠. 부부 사이가 대면대면하다고 한들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도저히 이혼하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남편의 동생이 결혼 발표를 한다며 시댁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간 연락을 대놓고 피했던 터라 시댁 방문이 달가운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것도 아닌 결혼을 한다는데 참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눈 딱 감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긴장감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시모와 식구들이 활짝 웃으며 저를 반기더군요. 아가 왔니?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서 앉거라. 내가 너 좋아하는 음식도 잔뜩 해놨단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식구끼리 그런 말 하지 말거라. 나 섭섭해지려고 해? 이상하리만큼 상냥한 시모를 보며 저는 경계심 가득한 태도로 시모를 바라봤죠. 도대체 왜 이러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며 조마조마하게 눈치만 살피던 순간 시모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가 좋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구나. 네 동서대래가 글쎄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지 뭐냐? 아, 그래요? 능력 좋은 동서가 들어오겠네요. 축하해요, 도련님. 그래서 말인데 그 집에서 글쎄 34평 아파트를 마련해서 왔으면 한다고 하지 뭐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우리도 전세 사는 마당에 그렇다고 해서 둘째가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마 싶더군요. 한두 푼도 아니고 설마 저에게 지불해달라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불행히도 저의 설마는 맞아떨어졌고 시모는 제게 맡겨놓은 집이라도 되찾는 사람 마냥 더 뻔뻔하게 굴기 시작했죠. 34평이요? 요즘 뒷값 만만치 않아서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희 지금 사는 아파트 팔고 둘째네 집 좀 마련해주면 안 되겠니? 그 집 팔면 지금같이 역세권은 아니더라도 서울 근교 아파트 2채는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세요? 말이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니? 잘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우리 둘째 안 도와줘서 대기업 다니는 여자랑 헤어지게 되면 한평생 우리 식구가 어쩔 수 없이 널 원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너도 그 원망 평생을 듣고 살 바엔 그깟 아파트 팔아서 집 마련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리고 그냥 달라는 말도 아니다. 명색의 대기업 다니는 앤데 연봉이 오죽 높겠어? 우리 둘째가 어련히 다 갚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렴. 내 말 알아들었지? 이 무슨 개떡 같은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애초에 장가갈 돈 마련도 못한 도련님 탓이지. 그게 왜 제 탓이며 왜 한평생 제가 그 원망을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누가 그 원망을 가만히 듣고 산다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더군요. 무조건 제가 다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34평 아파트 마련 못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면 그건 돈 한 푼 모으지 않은 도련님 탓이지 그게 왜 제 탓인가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아파트 맡겨놓으셨어요? 왜 제 아파트 가지고 어머님이 팔아라 말아라 명령이신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뭐? 너 참 말 섭섭하게 한다. 우리 가족이지 않니? 가족끼리 다 나누고 사는 거지. 그렇게 선 그어가며 살면 못 쓴다. 어머님, 저는 저희 친정 식구들끼리도 다 나누고 살진 않아서요. 지금 사는 집 처음 분양받았을 때 아빠가 주신 돈도 저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갚았고요.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은 저 힘들까봐 제가 주는 용돈은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왜 친정에도 주지 않는 도움을 시댁에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말 못 도와준다, 이 말이니? 네, 저는 절대로 못 도와드려요. 시댁에서 저에게 집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주제에 당당한 것도 황당한데 제가 도와줄 것이 당연하다는 듯 몰고 가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더욱 화가 나더군요. 거기에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종일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는 시모의 말엔 가만히 있던 남편놈은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자 득달같이 화를 내며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다.
그까지 집 좀 팔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힘들다고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해? 그까지 집? 당신이 그까짓이라고 말할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제발 말하기 전에 당신 상황이나 되돌아봐. 도와줄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함부로 나서지도 말고. 알겠어? 뭐? 나서지도 말라고? 당신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당신 남편인데 그딴 식으로 말할 거야? 심한 건 당신 집이겠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데 이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이 맞긴 해.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내 편을 들기는커녕 두 팔이 모자라게 당신 집만 감싸고 돌 수가 있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이 상황에서.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가 있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보던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너같이 버릇없는 년은 생전 처음 본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것도 모자라 고함을 질러대? 니까짓 게 뭐라고 내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구냐 이 말이다. 년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욕까지 들어먹어야 하나요? 욕먹을 만 하니까 욕먹는 거겠지. 내가 미쳤다고 멀쩡한 사람한테 욕이나 하겠어? 하여튼 다 됐고 나는 너같이 막 되먹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아들하고 헤어져. 시모의 입에선 결국 헤어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고 헤어지라고 하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거라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거기에다 남편 놈까지 합세해 저를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속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엄마 말이 다 맞아. 나도 당신같이 가족 도울 줄 모르고 자기 입속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랑은 더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이 난장판인 상황에서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제 머리가 오히려 맑아졌다면 여러분은 믿기세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왜 바보같이 이 거지 같은 상황을 참고 또 참으며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저 자신이 이해되지 않음과 동시에 한탄스러워지더군요. 생각이 빠르게 정리되고 나니 이혼을 협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더욱 어이가 없어졌고 팔짱까지 끼고 어때? 겁나지?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답해줬죠. 네,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그래, 우리 이혼하자. 그까짓 이혼하면 되지 뭐. 그까짓 게 뭐라고 이때까지 참았는지 참. 더는 나도 참기도 싫고 매번 당신 집 때문에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하던 참이었어. 그나마 당신하고 지낸 세월이 있어서 참았는데 이젠 그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이혼하자 우리. 저는 더는 화도 내지 않았고 거의 체념한 듯 말을 했고 그런 제 말에서 진심이란 걸 느꼈는지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며 저에게 되묻더군요. 당신 정말 나하고 이혼할 거야? 이혼할 수 있어? 남편의 입장에선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제 집을 팔아 자기 동생에게 집을 사줄 요량으로 던진 마지막 카드였을 텐데 그 카드를 진심으로 받아버렸으니 놀라기도 당황스럽기도 했겠죠. 하지만 전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고 저의 진심을 물어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나 당신하고 이혼할 수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나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특히나 이혼같이 중요한 문제는 더욱 그렇고. 남편의 저의 확고한 대답에 이건 아니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뱉어내더군요. 참 차라리 잘 됐어. 집 있는 게 무슨 유세라고 콧대 높게 구는 꼴이 보기 싫었는데 잘 됐지 뭐. 아들, 이참에 그냥 이혼해. 엄마는 정말 저런 며느리 싫다. 더는 꼴도 보기 싫어. 저 역시 어머님 꼴도 보기 싫었는데 참 잘 됐네요. 당신 들었지? 어머님 소원이라는데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줘. 괜히 소송 같은 거에서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살림에 괜한 돈 쓰지 말고 말이야. 이거 봐라. 내가 이러니까 네가 싫다는 거야. 아들,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하고 네 동생 집값은 네가 대출받아서 좀 보태주렴. 신용대출이라서 많이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네가 보태주면 네 동생 부담도 덜 되고 좋지 않겠니? 일단 그렇게라도 집부터 마련해서 결혼부터 시키고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꾸나.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저는 어이없어서 크게 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어쩌면 저렇게 머릿속에 꽃받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요. 아,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다 났네요. 시모는 저를 미친 사람 마냥 쳐다봤고 남편은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저의 눈치만 살피고 있더군요. 넌 지금 이 상황이 웃기니? 네, 조금 많이요, 어머님. 지금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겠는데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그 잘나신 아들이요. 회사 과장이 싫은 소리 좀 했다고 회사 때려치우고 백수된 지 오래됐어요. 아, 일용직 알바라도 나가고 있으니 백수는 아닌가? 뭐라고? 너 그게 사실이야? 시모는 인상을 잔뜩 구기며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 둘째 집은? 결혼은? 넌 왜 진작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아니, 그리고 회사까지 그만둔 마당에 넌 뭘 믿고 이혼을 하자고 말한 거야? 그거야. 엄마가 먼저 헤어지라고 하니까 나도 홧김에 그런 거지. 그리고 누가 진짜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나?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따로 없더군요. 한심해서 저를 몰아세울 때는 언제고 이젠 서로 잘못했다고 따지고 드는 꼴이라니.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옥신각신하던 두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진 집밖에 답이 없다 싶었는지 제 눈치를 급하게 살피기 시작했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기 전에 전 최후의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제 눈치 살펴도 소용없고요. 저 사람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회사가 그래도 큰 회사니까 대출이라도 알아보세요. 일용직이라 원하시는 만큼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정말 이렇게 헤어질 거야? 너 치매 걸렸니?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낸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난 네가 하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을 뿐이고. 그거야, 당신도 잘 알잖아. 정말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 겁이나 주려고 그랬던 거.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나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어.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고 당신이 뭐라고 나를 붙잡던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이나 준비해. 저는 끝까지 매달리는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짐을 킥으로 시댁에 보내버렸어요. 짐을 싸는 순간 지난 10년의 세월이 떠올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혼 생활이 거지 같았기에 그렇지 연애하는 내내 참 행복했거든요. 그 행복하던 모든 순간도 결국 이혼이란 이름 아래 다신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 되어버렸지만요. 어찌되었든 전 마음을 다잡고 이혼을 진행했고 남편은 소송할 돈도 없는지 순순히 이혼 절차를 밟아주더군요. 이혼을 하며 위자료는 많이 받진 못했지만 그때라도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위안 삼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혼으로 인해 당연히 그 잘난 시동생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고 쿠팡 알바 벌이만 믿고 전 시댁에 저 몰래 또다시 용돈을 퍼줬던 전 남편은 땡전 한 푼이 없어 대출까지 받아 위자료를 주게 되었어요. 그 덕에 오갈 데도 없는 빚쟁이 신세가 되어 전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전 시모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더는 통화할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아가,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싶더구나. 너 같은 복덩이한테 내가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간 너무 심했다 싶어. 왜요? 백수의 빚쟁이까지 된 아들 데리고 살려니까 앞날이 캄캄하세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둘 서로 많이 사랑했지 않니? 괜히 내가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마. 전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을 뉘우쳤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굽신거렸어요. 더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느낀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끊어버린 후에 바로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그 후론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고 전 남편도 저를 찾아오거나 하진 않더군요. 그렇게 질기고도 구질구질한 인연이 끝난 후 저는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시모의 말대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저의 첫 집은 시세에 맞게 잘 처분해 큰 이익을 남겼고 집을 판 돈으로 회사에선 좀 멀긴 하지만 오랜 저의 로망이었던 주택을 매매했네요. 요즘 혼자 사는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주말이 되면 마당 정원 꾸미는 맛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노동을 하면 잡생각이 들지 않은 점이 좋기도 하고 다 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뿌듯할 만큼 멋지게 변해 있는 정원에 보는 재미도 있고요. 더없이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 잘 맞기도 하고요. 전 남편과 함께 했던 세월이 길었던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당할 만큼 당했고 질릴 만큼 질렸기에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때로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벅차게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후회는 하지 않으니 좋았던 건 좋았던 대로 두면 언젠가는 무뎌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혼자 된 생활에 적응하고 나니 진작 이혼할 것을 왜 꾸역꾸역 참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꽤 만족스러운 이혼 후기 아닐까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